다음은 신봉주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은평의 힘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 의원입니다. 은평구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지적도는 일본 동경의 청량 원점을 사용해 제작되어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가 세계 표준과 약 365m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로 인해 전국 3,700여만 필지의 15%인 554만 필지가 국가에 등록된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적도의 토지 경계로 인해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보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과 재산권 보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제1항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법은 지적 제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집행에 있어 먼저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광역 보건원 사거리 불광동 285-9번지 일대 30필지는 지적소관청인 은평구청에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부합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오랜 기간 관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은평구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2018년 9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여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청량이 새로이 진행하는 불광동 제5차 지적제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은 201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참석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적제조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며 이 사업의 필수적인 사업 동의서의 진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 토지 소유자 19명 중 16명, 결정 면적의 14.2%의 높은 동의로 사업을 수행하여 2019년 12월 사업 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지정 구역의 항공사진과 이전 지적도 현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이전 지적도의 실제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실선인 지적도의 경계가 실존하는 건축물을 나타낸 빨간색 실선을 통과하여 실제 지상의 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의 지적 경계선이 침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종합도는 2019년 7월 한국토지정보공사가 불광동 제5차 지적제조사 사업을 통해 새로이 경계 청량하여 건축물이 타인의 경계에 걸리지 않도록 현실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도를 작성한 도면입니다. 지적선에 의한 침범구역을 제거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선 안에 건물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적제조사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제조사 사업구역의 이전 지적도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땅 위의 건축물은 이동할 수 없기에 도면상에 있는 지적선을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 본 결과 건축물이 지적선에 걸리지 않게 모두 정상적인 토지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지적제조사 사업을 통해 얻은 종합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접해 있는 285-31, 30, 20, 19번지 네 필지에 대해 확대하여 살펴보면 이전의 건물을 관통하여 있던 지적선 모두를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결과 실제 건축물의 경계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제조사 사업구역 내 전체 지적선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류는 누가 발생시킨 것일까요?
지적선은 국가가 정한다는 지적국정주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적선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절대 개인이 임의로 지적선을 정하거나 등록 및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지적사무에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무의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적제조사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국가 예산으로 지적제조사 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무의 집행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일관성 또한 유지되어야 사업 집행의 신뢰성을 국민들로부터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지적불부합지 30필 중 28필지에 대해서만 경계를 확정하고 30번지, 31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미확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경계 미확정 31번지, 20번지의 임시경계 설정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적제조사 이전의 불부합 지적도 빨간 경계선을 살펴보면 31, 30, 20번지 실제 건축물을 모두 관통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1번지, 30번지는 건축물은 국가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과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계선을 왼쪽으로 동일 간격으로 이동시켜보면 실제 건축물 포함하게 지상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면적도 거의 같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31번지, 30번지 소유자들은 불합리한 토지 점용료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지적소관청인 은평구청은 정확한 현실 경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적제조사 특별법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이런 합리적 결정이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번지 건물을 통과하는 임시경계 결정을 하여 각 지번의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30번지 소유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 보시는 임시경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종합도의 결과대로 전체 최초 임시경계를 설정하여 통보한 후 31번지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30번지 소유 건물의 계단 중앙을 임시경계로 하는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시결정 역시 경계선이 30번지 건물을 관통하는 경계선입니다. 이후 30번지와 31번지 소유자 모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은평구청이 정한 계단의 중간은 현실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패소, 2심 항소 기각을 통해 은평구청은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에 보시는 것과 같은 더욱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이 현재 최종 임시경계 결정한 도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번지 토지 소유자의 왼쪽 경계는 현실 경계와 일치하게 이동되어졌으며 면적의 증감 또한 없습니다. 31번지 왼쪽 경계는 현실 경계에 맞게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오른쪽 경계는 기존의 경계선을 그대로 하는 결정으로 기존 토지 면적 47제곱미터에서 23.4제곱미터가 늘어난 70.4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는 31번지 기존 토지 대장상의 면적의 50%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30번지 소유자는 지적제조사 목적에 의한 청량이라면 당연히 왼쪽 경계선이 건물의 현실 경계인 왼쪽으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동되지 않아 결국 기존 토지 대장상의 면적에서 19.9제곱미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현상을 놓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정보과에 질의한 결과 불광동 제5차 지적제조사 사업에서 이처럼 기존의 지적선이 건물에 걸치도록 남겨둔 경우는 지금 보시는 30번지와 31번지 경계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적제조사 특별법은 현실 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특별법의 지위에서 기존의 지적선을 무시하고 지적 경계를 현실 경계에 맞게 새로이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적불부합지 내의 거의 모든 지적선은 현실에 맞게 이동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0번지와 31번지 사이의 지적선은 이동이 되지 않아 31번지 소유자에게는 특혜로 비칠 정도의 면적 증가를 30번지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을 정했을까요?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불광동 5차 지적제조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31번지 소유자는
30번지와의 민사소송에 통해 기존 지적도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으니 지적제조사 사업에서 빼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이란 31번지 소유자는 화면의 세 필지 소유자 중 가장 나중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30번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이 권리게 작성된 기존 지적도를 바탕으로 30번지 건물이 31번지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받아 토지 사용료 청구 등을 통해 매년 임대료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에서 31번지보다 30번지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20번지의 건물이 기존 지적선대로라면 30번지 땅을 침범했는데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전 31번지 소유자는 현 30번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은 40년 이상을 현실 경계를 사실 경계로 믿고 평온하게 지내왔으며 지적도가 밀려있는 것이지 자신의 토지 대장 면적과 건물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난다 해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평온하게 지내온 이 구역에 2001년 가장 늦게 소유권을 취득한 31번지 소유자는 평온하게 지내온 30번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철거, 임대료 청구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적소관청인 은평구청에 등록된 지적도는 이미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 경계선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민사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 30번지 소유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태는 이웃 간 분쟁을 유발하기 충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지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며 기존의 지적도를 주장하던 31번지 소유자는 기존의 밀려있던 지적선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실 경계로 이동된 지적선을 모두 인정하는 은평구청의 결정을 통해 기존 면적 대비 50%에 해당하는 면적 증가로 인해 큰 경제적, 효용적 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31번지 소유자는 은평구청의 이런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토지가 위치한 보건원 사거리는 서울 혁신파크 개발 호재로 인해 더 큰 토지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금의 토지 증가분은 향후 어떻게 될지 구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평구청의 이런 임시경계 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정면 모습입니다. 건물 소유권과 오랜 기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된 사항으로 나눈 현황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31번지, 우측이 30번지입니다. 이 두 건물은 건물 현황선을 기준으로 40년 이상 각각 독립된 소유로 각자의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민사 판결, 독립된 건물로서 존재하는 여러 구조물, 건물에 오랜 기간 세입자로 있는 분들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30번지 건물을 관통하여 임시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임시경계선이 확정되면 31번지에 남겨진 30번지의 기존 건물은 계단과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되며 30번지 건물은 온전한 건물의 기능과 안전이 상실돼 전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올바른 결정일까요? 건물 현황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두 소유자 모두 기존의 토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두 건물 또한 온전한 기능을 하기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과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되시는지요?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목적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건물 현황선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 토대로 종합해보면 임시경계 결정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목적이 언급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선을 실제 현황선과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음에도 왜 은평구청은 불합리한 이유만 존재하는 임시경계를 결정한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발달은 2001년 31번 번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분쟁으로 인해 소유자, 은평구청의 관계 공무원, 주변인 등 그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전임 김우영 구청장 보고문서 불광동 285-30번지 외 세필지 장기민원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는 내용의 메모가 함께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말씀,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던, 선배가 잘못했던,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불로소득자가 생겨도 안 된다.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맞습니다. 행정 집행이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김우영 구청장이 이러한 지시와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당시의 지적과에서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는 복잡한 문제에 얽히기 싫은 경향으로 먼저 나서서 시행하기 힘든 지적 관련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도 은평구청 부동산 정보과 이송윤 현 과장님은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은평구에서만 1차부터 5차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6차도 진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이런 노력에 은평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당부도 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라는 강한 집행 근원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사업 완료를 통해 은평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성과가 더욱 빛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하는 사항으로 김미경 구청장과 답변을 해주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은평구민 앞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숨김과 거짓 없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 질문에 군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은 말씀하신 것 지속적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광동 30필지 5,421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도 11월 8일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또한 토지 현황 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84%와 토지 면적의 74%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18년도 9월 13일 지구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지구 지정 고시 후에 한국국도정보공사를 지적 측량 수행자로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 경계점 표지 또 표지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였고요. 또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 결정에 불복한 두 필지를 포함하여 2020년도 7월 30일 날 사업 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완료 공고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4개의 토지 81.9제곱미터에 대해서는 5억 1,700만 원의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하였고요. 또 면적이 늘어난 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19억 195.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23억 1,200만 원의 조정금을 은평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억 7,700만 원 조정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였고요, 주민들께.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3억 1,200만 원의 조정금을 저희 은평구는 징수를 하였죠. 그런데 지금 A 토지, B 토지 두 필지 소유자들은 2009년도부터 건물 명도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였고요. 2009년도부터 소송을 서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A 토지 소유자는 민사 소송 패소 후 지적도 오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 지적도 등록사항 정정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두 필지 소유자들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경계미확정 토지가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역할은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과 또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의결을 하죠. 또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있고요. 또 위원은 은평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또 변호사, 법학 교수, 법률 자문가, 지적 측량 기술자, 감정평가사,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 지적 제조사 지구의 토지 소유자 및 관할 동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판사가 이거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지적 경계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은 두 필지 소유자들은 민사소송 당시 대법원 판결에 결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상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A 토지자 소유자의 건물 계단실 외벽선으로 임시 경계 설정 이후에 위원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 권고 또 의견 청취, 이의 신청 처리 등 4차에 걸쳐 심의를 진행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단실 중앙으로 경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5일 날 두 필지 소유자들은 경계 결정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21년도 10월 16일 날 은평구 패소가 확정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첫째, A 토지 소유자 건물의 B 토지 무단 점유 부분을 경계를 결정하면 재산권 보호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하다. 세 번째로는 계단 중앙 경계는 현실 경계로 볼 수 없음을 요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경계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1차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두 번째 경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에 따른 앞선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임시 경계 설정 후 경계결정위원회는 3차에 걸쳐 심의를 진행해서 임시 경계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A 토지 소유자는 경계 결정에 불복하고 제출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2차 지금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으로 하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지적 불일치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조동 주택 문제 아시죠? 이 도로 문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앞에 이제 적십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적 불합치의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은평구에서는 실상 지적 불일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대조동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의원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한 자치구는 7개 구에 15개 사업지구이고요. 또 우리 구가 유일하게 6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2017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적 재조사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표창도 받았습니다. 또 2019년도, 20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지적 재조사 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곳만 지금 계속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상황인 거고 더 이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경제분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합의 공고나 심의 연장이나 의견 청취 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몇 번을 했냐면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2019년도 10월 17일 날 1차 회의에서 A 토지, B 토지자 소유자들이 의견 청취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갈등이 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경계 결정 전 합리적인 이용 가능한 계단 중앙으로 이미 이제 합의 공급을 했죠. 두 사람께 A와 B에게 합의 공개를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7일 날 2차 회의에서 합의 공개를 거부하고 제시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에 대해 심의를 하였고요. 또 계단 중앙으로 경계 결정할 경우 두 필지에 대한 면적 조정이 필요해서 심의를 또 연장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30일 날 3차 회의에서는 계단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을 조정한 두 필지에 대해서 경계를 결정하게 되었죠. 2020년 5월 12일 날에는 4차 회의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었죠. 1차 행정소송 확정 후 진행된 2차 경계 결정을 위해서 2022년 6월 23일 날 1차 회의에서 A 토지자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 심의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의 기간을 또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날 2차 회의에서는 은평구청이 지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등록할 때 측량 기록을 조사해서 설정한 임시 경계로 결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3차 회의에서는 A 토지자 소유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요. 또 이후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경제미약청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7차례 이 두 민원인들 때문에 7차례의 회의를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은평구청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안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 간에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이분들이 끌고 가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구에서는 이것 때문에도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하려면 그런 시간들을 7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둘 다 불복을 하고 한 사람 서로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 상황에 대해서 구에서는 지금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른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고 띄어놔 주시고요. 아까 우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회의록 전체를 다 가져다가 10번을 넘게 이걸 읽었습니다. 10번을 넘게 읽으면서 청장님, 제가 든 생각은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지적 과장님과 지적 팀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제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위원이라고는 나오지. 근데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은 지적경제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하지만 그 지위가 판사로서의 판단하는 지위가 아니고요. 경계결정을 하는 위원으로서의 위원장으로서 있는 거지 판사로서 이걸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임시경계를 통해서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가 이의가 없으면은 법으로 인해서 확정되고 우리 청장님인 지적소관청장이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결정한 데서 확정 경계가 아니고 임시 경계입니다. 말처럼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다고 주민 설명할 때 했고, 30번지 계신 분 중에 31번지 반대하셨던 분은 참석 안 하셨지만 30번지입니다. 지금 30번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계신 30번지 그분만 지금 이 기대 효과 사업 설명회 당시에 기대 효과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A, B를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누가 이득 봤다 손해 봤다 그건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득 상황이고요. 봤다 손해 봤다 아니, 얘기하는 아니죠. 게 아니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이는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 기대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기대 효과가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곳이 뭐 문제가 그 이득이 봤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 정도가 하나 정도.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제기를 들어온 사항에 있어서 처음에 첫 임시 경계가 설정됐을 때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불부합지가 없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 경계에 맞춘 이 지적선이
자, 의원님. 당초에 자, 잠깐만요. 경제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재 그러시다면 저보다 정확한 거는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국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인데 국장으로 아니 한테 국장님 답변을 말고 드리도록 하시죠. 제가 소송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기관장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그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의원님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장이 더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죠. 아니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의원님은 지금 알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마 국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총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재정공개국장님 나오십시오. 자, 제 질의 다 들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뭐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기대 효과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대효과 부분은 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정의에 나와 있는 걸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강요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도가 오른쪽으로 아까 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왼쪽으로 전체를 밀었을 때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토지 마지막 조사 과정이 끝나고 나서 늘어나봐야 미비하고요. 오히려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쪽에 계신 분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이 지금 제가 아까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분명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소송 때문에 그렇다. 행정소송이면은 행정하지 말아야죠. 소송 중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성의 있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부탁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자, 지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지적 청량에 따르는 고질적 민원 유형 어떤 게 있나요, 국장님? 네? 지적 청량에 따른 고질적 민원 유형 어떤 게 있나요? 지적경제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평구청의 지적과 관련돼서 네.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 중에 고질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장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빼고는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첨예하게 다툰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이미 뭐 오시고 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현장을 혹시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뭐 경기결정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건물의 중앙 계단선을 결정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현실 경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내용을 아까 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안쪽으로 건물이 잘리게끔 저기 이제 임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경기결정위원회에서 임시 경기결정을 계단 중앙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심의 시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은 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전체를 들었습니다. 또 참고인들 말씀도 들었고요. 해서 한쪽으로 경기를 정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두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점유 부분에 대해 인정한 상황이 되고 지상경계가 정해진 상황으로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해 오면서 서로 계단을 공유했고 그 이용한 현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현실 경계인 그 계단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해서 두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 현재 상업지구의 기능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권의 활성화 측면 또 양쪽 건물의 효용성 가치 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 계단 중앙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 판단은 2심의 문구는요. 1심의 판결이 패소하신 판결이 이거는 1차 경계 결정을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아니, 이 부분- 패소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1차 경계 결정을 했을 때의 그 위원회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신 대로 1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임시경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건물 현황선대로. 이 들어와가지고 중앙계단선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유일하게 안 받은 거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건물 현황선 이 부분만 지금 행정소송이 안 받았습니다. 가운데 하셔서 행정소송 받으셨고요. 지금 기존 지적선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받으셨습니다. 처음 했던 경계대로 했다면은 이건 행정소송을 받더라도 지적재조사 특별법이라는 법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승소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운데 계단이 같이 쓴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이 양쪽 집에 계신 분들, 세입자분들 1990년도부터 계셨던 분한테 물어봐도 이 계단은 단독으로 30번지만 썼고요. 31번지 내부에는 독립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그 계단 부분 공유하는 이 상황 가지고 민사 소송이 진행됐고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거로 대법원 생각합니다. 판결은 이 건물의 이 부분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던가요? 그 지적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A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30번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의 A 소유자라고 토지 했으니까. 소유자의 건물이 예. B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그러니까 놨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옛날 지적도래에서. 근데 그건 의원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이 계단에 대한 소유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 가운데 계단에 대한 판결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아니 저한테 물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봤으니까. 아니 그거는 행정소송에서 판결 내용을 봐야 되는 국장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저한테 대법원 판결 봐서 안다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 그럼 제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물어주면 의장님. 누구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거 의장님. 아니 전체적으로 정확한 걸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구라고 명기해놨다면서. 의장님 이거는 실상 청장님, 법적인 사항이기 청장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거를 우리 직원한테 강요하는 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강요하는 있고요. 게 아니라 지금 본인께서 아니. 대법원 판결을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 알고 있다. 뭐라고 알고 계시냐? 대법원 판결을 묻는 겁니다. 의원님. 대법원 의원님. 판결 나온 의원님. 거를 지금 묻는 거를 굉장히 일단 그게 문제가 지금은- 된다고 하신다면은 아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저기 직원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실 거 있다고 하면 그거는 법에 가서 소송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직원을 지금 압박하는 거고 저희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좀 있습니다. 전에 청장님 좀 전에 분명히 국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죠. 대법원 판결 보셔서 더 잘 알지 않냐?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건 같이 있었다고 했죠. 대법원 판결에 이 1심, 2심 민사소송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30번지가 있다라고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소송하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무슨 행정소송에 아니, 관련된 내용입니까? 의원님, 저한테 더군다나 의원님 잠깐 제가 물으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시면서 저희 뭐가 이게 옳다 국장님, 그렇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예, 의사를 진행하는 답변을 의장으로 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신봉 관련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신부님 잠깐만요. 지적도가 밀려 있는 사항은 이미 다 현실 경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과거부터 진행돼 온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84년도 은평구와 주고받은 문서가 84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자까지 지적 불부합지 지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번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4개월 뒤에 지적 불부합지가 없다고 은평구청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뭔가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정 처리상. 그럼 이런 결정을 하려면은 10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이런 지적 불부합지 행정을 했는데 근데 이 사이에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없답니다. 자료가 없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혀 그 사이에 뭐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제거에 빠졌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적재조사 대상으로 올리려면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예산 받는 대상으로는 우리가 이번엔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 돼 불부합 있는데 지역 없음을 의원님 그렇게 돼 보고합니다.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대상 그 표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광동. 지적 불부합지에서는 청량을 안 해줍니다. 이때 당시 지적공사에서는. 근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고하니까 추진 실적이 청량 시행 지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이 이 내용하고 별 문제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소송에서 답변 못 하신다니까 제가 그래서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를 아니 2004년도, 2005년도 주고받은 그 문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라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몇 개월 사이에 4개월 뒤에 갑자기 없습니다. 그게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없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아니 그 보고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사업 대상지로 안 올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가 보류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연평구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적극 행정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소송이라서 답변 못 하시겠고 행정을 물어도 또 소송 갖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구정 질문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권 의원도 이 소송과 관련해서 끝까지 좀 지켜보고 또 그동안 패소한 거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저희가 다 변호사비까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